다른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요건 잘 됐어요? 뭐 이건 어때요? 예.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사실 유튜브 댓글에도 있고 저희 치과에도 종종 오십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치과 어떻게 선택해서 가시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저도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머리가 빠지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좀 오랫동안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좀 씹어볼까? 아니면 이 탈모를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게 뭐 머리 이게 피부과인가 보다. 그 피부과를 어디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피부과를 누구한테 가지? 이러면 저도 병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쳐보면 맨 광고하는 데밖에 없어요. 그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도 난리도요. 그런 데로 가고 싶진 않고. 그러면 진짜로 환자 정성과 잘 봐주는 피부과 선생님은 어디 있을까? 찾긴 참 어려울 것 같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치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치과는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은 뭐냐? 광고 보고 간 거죠. 지금도 뜹니다. 뭐 예를 들면 1970년생 50 몇 세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 이거 페이스북에 뜨죠. 인스타에도 뜨죠. 무서워 죽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쿠팡에서 뭐 사려고 검색해보면 그게 뜹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데이터가 어딘가 다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30만 원에 해줘요, 40만 원에 해줘요, 뭐 요즘은 50만 원, 20만 원 뭐 많습니다. 거기다가 구까지 나오죠. 뭐 서대문구에서 서초구에서 마포구에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최악이죠. 병원 선택에서. 이 병원 선택해서 가시는 게 최악입니다. 왜요? 가장 내세울 게 없는 데서 돈만 내세웁니다. 식당 가보세요. 여기 싸요. 이런 데 중에 음식 퀄리티 좋은 데 보셨어요? 없거든요. 우린 이런 좋은 재료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셰프가 불란사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하루에 예약하기 어려워요. 10테이블만 받습니다. 이런 데서 파스타 7,000원, 6,000원 이렇게 광고 안 하죠. 이 얘기는 퀄리티나 다른 걸 줄 수 없을 때 가격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 싸게 해주는 데 요 얘기하는 데가 제일 치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이에요. 여긴 무조건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광고를 할까요?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데려오면 얼마 싸게 해줄게. 오늘 수술 예약 잡고 가면 얼마 싸게 해줄게. 10% 할인해 줄게. 이런 데 많아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갖고 친구가 자기 위하는 척하고 야 여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아. 더군다나 둘이 가면 둘 다 10%씩 할인해 줘.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몸에 절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절약은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덜 사고. 방송에서 본 데 가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를 켜보면 저 뒤로 가보면 하루 종일 의사만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하루 종일 누가 나와서 임플란트 얘기를 떠듭니다. 하루 종일 누가 나와가지고 뭐 디스크 얘기만 해요. 자, 요런 방송들. 그죠? 건강 관련돼서 의사 가운 입고 나와서 설명하는 방송들. 요 방송들은 대부분 다 광고입니다. 돈을 내고 나가요. 광고비라고 안 그래요. 협찬비인데 요거를 이제 뭐 요거 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고 찍는 데는 돈은 안 든다. 하지만 이러한 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데 요 정도 부분만 원장님이 부담해 주시면 요건 이제 방송이 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이후에 주기적으로 재방송이 나오니까 이게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저 뒷 채널 쪽에 그런 방송들이 꽤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방송에 나가면 1번이 뭐예요? 출연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치과에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가끔은 아니고 종종 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잡지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1번으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원고료가 얼마인가요? 출연료는 얼마나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전화가 끊깁니다. 출연료 받는 방송에만 나갑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그래도 방송이라는 의미를 따지면 광고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저 뒤에 쪽 채널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1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주더라. 제가 보통 뉴스나 뭐 이런 데 인터뷰하면 얼마나 나와요? 10초 나옵니다. 15초. 그리고 치과 이름도 못 집어넣어요. 왜냐면 광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SBS, MBC, KBS 이런 데는요. 치과 의사 누구 이렇게 나오지 거기다 치과 이름을 쓰고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원장님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고 치과 이름이 뭐고 뭘 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이건 광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에 있는 방송 보고 병원에 갔다. 이것이 두 번째로 안 좋은 선택이에요. 결국은 광고 보고 끌려가신 겁니다. 누구한테 먹힐까요? 제일 많은 건 연세 많으신 분들. 내가 방송해봤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 안타깝게도 아들 말은 잘 안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광고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게 거의 같은 멘트입니다. 그거 하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작전을 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는요. 인스타에 이런 데서 본 건 젊은, 그죠? 아직까지 사회에 좀 덜 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쪽에 주로 돌아다닙니다. 좀 슬프죠? 의료라는 게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자하고 얘기해가면서 환자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잘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잘 비틀어가지고 광고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블로그에서 보는 거. 블로그에 글을 봤는데 제가 교정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 동네 평판도 좋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받고 해서 갔었어요. 갔더니 대기실은 이렇게 생겼고 진료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 소독실은 이렇고 엑스레이실은 이렇고요.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상담도 되게 오랜 시간을 했고 이렇게. 혹시 병원 가서 그렇게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소독실에서 직원이 소독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철거덩 찍게 하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또 다른 거는요. 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블로그에다가 A4 4페이지 정도를 글을 써야겠다. 사진을 척척 붙여가면서.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글을 열심히 쓸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협찬받아서 진료 없는 점심시간에 이럴 때 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열어보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검수 받아가지고 광고를 받고 올린 글이라는 거예요. 환자인 척하고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글을 길게 안 써요. 저도 진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 환자분들 심지어는 지도에 리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안 씁니다. 왜요? 내가 잘 치료받고 있으면 됐지. 굳이 뭐하러 거기다 가서 그걸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일반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일반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치과를 찾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밖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물론 성향이 극 이성향이면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치과가 참 좋아요. 여기 식당은 진짜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찐이야. 테이블이 5개밖에 없어요. 이거 소문나면 사실 나도 가서 못 먹게 생겼어요. 이거 인스타에 올리시겠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왜요? 거기 좋은 사장님하고 내가 유대관계가 잘 잡혀있고 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도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큰 돈 벌어야 되겠다. 요 정도 손님으로 내가 먹고 살 거 있으면 나도 즐겁게 요리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데 좋은 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대놓고 광고를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를 찾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어느 피부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거기서 치료 잘 받고 끝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제가 교정 가면 바로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근처 치과에 가서 저 교정 치료 받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교정하세요? 아니요, 난 안 하는데? 그럼 좋은 교정 전문의 선생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럼 그 치과 의사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면 믿을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치과 의사로서 다른 치과 의사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니던 치과에서 소개받는 거 괜찮겠다. 괜찮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여기 선생님은 치료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치료 다 끝난 사람한테 소개받는 거 가능한 것 같다. 근데 내가 직접 뚫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치과 의사도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야,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얘 나한테 약을 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나는 분명히 의사랑 상담받으러 왔는데 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와서 떠들고 치료비 얘기만 하고 있지? 흔히 말하는 상담 실장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거 있는 데죠. 한 두세 군데는 한번 가서 얘기나 들어보자. 당장 뭘 하지 말고. 그래서 몇 군데 만나보면 치과 의사의 패턴이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 근데 지금까지는 예쁜 언니가 상담 잘 해주고 치료비 오늘 결제하면 좀 싸게 해주고 인터넷에 광고하면 환자들이 많이 모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는 뭘 보겠어요? 그 환자가 많이 모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쪽에서 환자들이 좀 똑똑해져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되게 열심히 치과 의사가 설명도 잘해주고 치료도 꼼꼼하게 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 요런 데를 가야겠어. 라고 해서 의료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치과 의사들이 뭘 보겠어요? 아, 저런 치과로 환자들이 가는구나라는 걸 보겠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 치과 예약하기 되게 힘들다고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게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칫솔질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예방치과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 교정치료 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환자분들이 아, 저렇게 칫솔질 가르치고 잇몸 치료 꼼꼼하게 해주고, 예. 이런 치과에 가려고 애들을 쓰는구나 라는 게 다른 치과 의사 선생님들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걸 좀 돌아보겠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이게 좋은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분들을 제가 다 볼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생긴 선생님들이 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사실은요. 예,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어쨌건 간에 1번 SNS 뜨는 광고, 여기 뜨는 의료기관, 치과든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모든 과, 여기에 광고 뜨는 데는 1번으로 걸으시는 것, 이것만 해도 50%는 성공입니다. 두 번째, 케이블 TV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그 병만 걸러도 꽤 많은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광고를 한다는 건 그 병원에 광고가 없으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라는 걸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날카로운 눈으로 좋은 병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